네, 죄송해요. 자, 오늘도 못하네. 자, 어쨌든, 자,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벌면, 1억 벌면, 장땡이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보고,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잘 봐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쫙 인지하지 않으면,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안다 하고 넘어가지. 오늘부터 애에게 다른 언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 똑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슴을 떨리게 느껴야, 그죠? 그러니까 뭐 전기 충격 받은 것처럼 찔태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은 내 자식에게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 내가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면 1억 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맞아. 그 뭐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그 실제 1억 버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소비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1억 버는데 2억 쓰는 사람이 돼요. 이해돼요? 1억 버는데 1억 쓰는 사람이 된다고. 1억 버는데 1억 천 쓰는 사람이 된다고. 자, 1억 버는데 1억 천 쓰는, 1억보다 어쨌든 많이 쓰는 사람이 되면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뭐야? 쓰는 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평생 돈 쓰는 법을 못 배운다. 뭐, 그때 못 배우면 못 배운다는 거. 그게 3살 버는 여든까지 간다고 한 번 잘못 들인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걸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 원리를 인지시키냐? 어, 대가 없이 쓰는 걸 안 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엄마, 뭐, 오늘 돈가스 먹고 싶어. 소비잖아요. 엄마, 나 저거 사고 싶어. 그랬을 때, 엄마가 충분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 아이의 그 나이 때 그 정도 소득은, 그 소비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만 원짜리 옷 티셔츠 한 장 사달래. 그게 그렇게 따지고, 뭐, 묻고 따지고 생쇼를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그래? 예스를 굉장히 쉽게 해버린다. 그런데, 자, 보세요. 소비 원리는 1번, 우리도 똑같잖아요. 모든 소비 원리는 필요한 걸 산다? 필요하다고 좋아하는 걸 산다.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 소비의 원리가 있다. 이걸 어떻게, 나는 어떻지를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비슷할 거예요.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생겼지만, 여러분 제가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 혹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핑크색이 보였어. 그게 가방이든 신발이든 티셔츠든 원피스든 핑크색이 보였어. 그럼 제가 일단 스탑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쁘네 하고 사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들면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저한테 완전 뭐 몇백만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집에 이런 비슷한 종류가 있다 없다. 혹은 뭐 그런 생각 일도 한다 안 한다? 그 순간 그 생각이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샀어. 사서 배달이 됐거나 내가 집에 들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라벨을 떼고 나름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비슷한 게 있어 없어? 꼭 있어. 그게 제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소비하는 방식이더라고. 제가 그거를 알고 소름이 너무 돋은 거예요. 아, 이게 나만 이럴까? 굉장히 비슷하겠다. 그럼 나는 왜 이런 소비 습관이 생겼을까? 그게 제 소비 습관인데? 그럼 나는 왜 이 소비 습관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비 습관을, 모든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소비 습관이 생기는데, 일어나는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소비 습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소비 뒤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첫 번째 소비 습관을 어떻게 가리킨다? 대가 지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가지. 그러니까 너 정말 그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면 그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대가집을.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저 핑크색 원피스가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 나 지금 요 공부도 빡시겠고 시험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옷 산 적도 없는데 엄마 나 이거 핑크색 원피스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랬을 때 오케이. 당연히 오케이. 그치만 이거 해. 라고 조건을 달아버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그 핑크 원피스를 갖고 싶어. 엄청 갖고 싶은 거 맞아. 근데 이거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지불을 일으키게 한다.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느낌보다는 생각하게 하는가. 모든 소비 앞에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스탑 생각하게 하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소비를 생각하는 것. 무의식 중에 소비가 내가 여러분이 소비한 거를 10개라고 친다면 몇 개가 무의식 중으로 소비했는가? 몇 개가 의식 소비를 했는가를 체크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 단추가 첫 번째 단추의 시기에 있는, 그죠? 아이들에게 그걸 나는 교육하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 담으려고 하면 밑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밑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단추가 항아리에 물 담기에, 어, 밑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없잖아. 물 채울 수 없잖아.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함. 이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운다는 게 뭐예요? 스탑, 생각하게 하는 거. 의식 소비를 하게 한다. 무의식 소비 말고. 의식 소비를 하게 한다. 평생 돈을 버는 법을, 돈을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 지금도 돈을 쓰는 법을 모르는 어른이 열에 몇 명이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동공부와 같은 유의 책들을 읽으면 전부 다 뭐예요? 대가지불이 다 나와 있어요. 대가지불이. 그러니까 바로 예스가 없다 이 말입니다. 3살짜리에게 젤리를 사주는 것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살짜리에게 젤리를 사줬어? 그거는 20살짜리에게 자동차와 동일하다. 그죠? 3살짜리는 자동차가 필요 없어. 젤리가 필요하지. 근데 20살짜리는요? 근데 내가 젤리를 원했을 때 엄마가 젤리를 이유 없이 사줬어. 가질 수 있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젤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살짜리는 젤리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20살짜리는 뭘가 갖고 싶을까? 자동차가 갖고 싶겠지. 그래서 엄마한테 당연히 자동차를 요구하겠죠. 근데 엄마는 또 3살 때 젤리처럼 자동차를 착 사줄 수 있으면 뭐 또 어쩌겠어? 그죠? 근데 그럴 수 없어. 그럼 30살은 뭘 원할까요? 3살짜리 젤리나 20살짜리에게 자동차나 30살짜리에게 집은 동일한 개념이죠. 동일한 개념이다. 자기는 원하는 걸 말했을 뿐이다. 그렇죠? 이게 엄청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자, 41페이지. 소비 속 기본 원리는 소득 속 기본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돈을 쓰는 법을 탄탄히 배워야 돼요. 돈 버는 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둘째, 청년기는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시기라는 근로소득. 왜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저 앞에 보면 직원으로 시작하라고 해서 왜냐면 이게 가장 그냥 노멀한 방법이죠. 그죠? 왜냐면 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냥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직원으로 시작하되 직원으로 살지 마라. 이 완전 명언이죠. 자, 그래서 95% 근로소득을 하니 95% 그죠? 나도 뭐 평균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자, 근로소득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1페이지. 돈을 버는 방법은 처음에는 근로소득으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그냥 무난하겠죠. 자, 고정적인 월급으로 종잣돈 모으는 원리를 깨우쳐야 적은 돈이 쌓여 큰 돈이 되는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밑줄 치세요. 적은 돈이 쌓여서 큰 돈이 되는 원리. 누구나 큰 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작은 돈도 돈이라는 거, 돈의 기능을 하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또 그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0원이야. 근데 10,000원 정도는 그냥 이제 우리 애들로 기준으로 보면 10,000원 정도부터는 돈 모을 맛도 나. 근데 1,000원을 보고 저게 언제 10,000원이 되겠어? 근데 하찮게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1,000원은 굉장히 하찮은 돈이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못 사 먹는 돈이잖아요. 근데 봐요. 이런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1,000원 10개 모이면 10,000원이네? 1,000원 10개 모이면 10,000원이네? 요렇게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아, 이 1,000원 뭐, 10,000원 되면 그때 뭘 해야지. 이 평생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돈이 쌓여서 큰 돈이 되는 원리를 또 우리가 여기에 재미를 들여야 된다면, 여러분, 소비자 관리나 사업 설명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업 설명 한 번 해보니까, 예를 들면, 요거 10번 하면 뭐 되겠는데, 요거 100번 하면 뭐 되겠는데, 요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한 번 해도 아무 효과도 없네. 어, 이거 해봐야 소용없네. 요렇게 느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 관리도, 이거 늘리면, 이 행동을 늘리면 뭐 되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해갖고 답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무언가를 내가 한 행동이 쌓여서 다른 큰 어떤 것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음,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동은 작은 거라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자,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을 통해서 사실은 사업소득을 배우는 시기에 별표만 개, 별표만 개. 근로소득 때, 어, 이때 멀티라고 쓰세요, 멀티. 음, 근로소득 때 근로소득만 하면 완전 이제 자본주의에 쫄망하는, 망하는 길이죠.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시작해서 그 밑바탕을 근로소득을 통해서 사업소득을 배우는 시기로서 근로소득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또 달라지겠죠? 자,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에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자, 이렇게 줄치시고 뿌리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바꾸세요. 반드시 뿌리가 되게 해야 된다. 자, 42페이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에 치여서, 이게 문제죠. 노동에 치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사업을 준비해야지. 쓸 수 있는데, 그 직장 생활 자체도 여러분, 사장 입장에서는 월급 주는데, 쉽게 그냥 뭐 그냥 여름 휴가 간 것처럼 그 가볍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에 치이죠. 자기가 몸담은 사업이 어떤 원리로 돈을 버는지조차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요렇게 분명히 근로자였는데 어 정말 근로자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사업가가 되어 있는 제 주위에 지인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딱 이렇게 해요. 근로소득을 하면서 그 자기가 몸담은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한 분은 정확하게 LG화학에 다녔어. 그러니까 근로자로 들어간 거예요. LG화학에. 근로자로 들어갔는데 근로자로 들어가서 뭘 했냐면 LG화학에서 필요한 그 이제 무엇을 만든 시스템을 쫙 자기가 사업자의 훈련처럼 그걸 다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들고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린 케이스. 이게 제가 지금 제 지인 중에 정말 근로자로 순수한 근로자로 시작했는데 엄청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가 있던 근로, 그 회사에서 뭔가 하나를 들고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린 케이스.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 남편 중에도 많거든요. 다 공통점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 충성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 뭐로 맞이할까요? 근로자로 자기 퇴직을 하는 거죠. 퇴직. 음. 퇴직자가 되는 거예요. 응. 서글프죠. 그렇게 되면. 서글퍼진. 자, 그러니까 어, 자기가 몸담은 다른 걸 알아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담은 회사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깨우치지 못하고 퇴직의 날을 맞이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너는 근로소득을 버는 순간에 사업소득의 원리를 깨우쳐야 한다. 직장이란 돈 받고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 첫 번째 시기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 시기도 정말 중요하죠. 이런 개념을 옆에서 정말 여러분, 베스킨라빈스를 누가 차렸는지 압니까? 한국의 베스킨라빈스를 차린 사람. 다 똑같은 이거예요. 삼성에 있던 사람들이 차렸거든요. 베스킨라빈스. 그러면 삼성에 있는 애들은 베스킨라빈스를 어떻게 차렸나? 그 베스킨라빈스 스토리 들어보면 삼성에 다녔던 두 직장이죠. 동료가 미국 출장을 삼성에 있을 때,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출장 간 건 아니고, 미국 출장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미국 출장을 정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사람들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가서 이제 먹었는데 너무 쇼킹한 거야. 뭐가 쇼킹했냐?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요, 아이스크림을 우리 지금 뭐 쭈쭈바, 월드콘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진 걸 그죠? 그 중에서 내가 한 개밖에 맛을 못 보잖아. 내가 월드콘이 월드콘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먹는 걸 골라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담아서 주더라는 거지. 그게 너무 쇼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색에 다녔던 청년 두 사람이 뭘 준비합니까? 그다음부터 미국 출장을 이불로 다녀요. 처음에는 근로자로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는요, 미국 갈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손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출장을 더 자주 갔겠죠.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베스킨라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퇴근 후에 배운 거예요.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베스킨라빈스 라이센스를 미국에서 받아서 최초로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베스킨라빈스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사업 소득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로얄티 소득은. 한국 베스킨라빈스 사장이 동업이에요. 가져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구조로 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뭐예요? 내가 물통 만드는 회사의 근로자야. 그러면 물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통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물통의 가격은 어느 정도 측정해야 되는지, 사람들의 욕구는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은 내가 물통 회사의 조각으로 일할 때 이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해서 내가 300만 원 월급 받을 때 우리 사장님은 3억 가져가는구나를 이해를 하면 그쵸? 자기가 나와서 다른 물통 회사를 차린다. 이것도 엄청 제일 많이는 흔한 케이스의 성공자예요. 흔한 케이스. 그런데 내가 말한 베스킨라빈스처럼 자기 그냥 출장 갔는데 30개 있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에게 사사분명이 다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왜 취직을 하려고 했을까? 취직 외에는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회사에 취직한 것이 아니에요. 취직 외에는 뭐 있어? 백수 또는 취직 이것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자영업을 차린다? 꿈도 꾼 적이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 꿈도 꾼 적이 없어요. 내가 투자를 한다? 꿈도 꾼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때 사업소득의 뿌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포지션은 근로자로 있지만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은 우리 사장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사장님은 지금
무엇을 결제를 할까? 사장님은 처음에 어떻게 그 시작했을까? 사장님은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나? 사장님은 내 포지션만 사원일 뿐이에요. 모든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사장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 급속 승진을 하겠죠. 당연하죠. 우리 그랜드 카돈 10배 법칙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7달러를 벌기 위해서 맥도날드 알바를 했는데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쎄 빠지겠는데 겨우 7달러 준다는 거지. 그런데 똑같이 시급 7달러를 받는 옆에 동료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더라. 되게 너무 신기해서, 야,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7달러밖에 안 주는데, 최저 시급밖에 안 주는데, 니는 어떻게 그렇게 콧노래를 불러? 하니까 얘가 뭐랬어? 야, 7달러나 주는데 좋지 않아? 난 돈 안 받아도 여기서 일할 건데, 돈도 주니까 얼마나 좋아. 무슨 소리야?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프랜차이즈를 나가서 차릴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야, 7달러 돈도 준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진짜 중요한 얘기. 이렇게 할 생각으로 취직을 했냐는 거예요. 다시. 연봉 많이 받으려고 취직했냐. 응? 여러분의 자녀가 삼성 됐어. 그러면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왜? 아니, 물론 삼성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억스박시거든요. 억스박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회사는요, 그냥 퇴직하는 게 수순이에요. 거의. 물론 아주 뛰어난 누군가는 하겠지. 베스클라피스처럼. 똑똑한 사람은 잘 없어요. 현대는 어떨 것 같아요? 현대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희 다이아몬드 남편들 중에 자수성가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다 현대 출신이 많아요. 다 현대 출신이에요. 현대란 회사는 이게 굉장히 많이 삼성은요, 상대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하청업체와의 관계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현대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근로소득을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 이런 것도 봐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 회사는 근로소득일 때 임금은 굉장히 네가 높고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네가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근로자는 되게 어려운 회사야. 이 회사는 어? 네가 근로자로 일하지만 사업도 함께 배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야. 그것도 구별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응. 근로가 근로로밖에 끝날 수 없는 근로 환경에 근로자를 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셋째. 어, 작년기는 사업소득에 집중하는 시기다. 이 집 두 번째 단추가 돼야 이 세 번째 단추를 하지. 두 번째가 안 되는데 세 번째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저자도 자기도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도 거기에 몸바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이 사업 소득에 집중할 때는 어떤 식이다? 남의 돈을 투자받아서 일 뭐랍니까? 남의 돈을 투자받는 거, 혹은 남의 돈을 활용하는 거를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 자, 법인은 우리 배웠죠? 왜 법인으로 해야 됩니까? 세금. 세금 부분 때문이에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자, 43페이지. 자기 너무 오랫동안 근로소득에만 안주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자, 밑에 근로소득을 버는 시기에 꼭 사업소득을 어떻게 해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자, 43페이지. 넷째, 노년기에는 이제 이 사업도 잘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본소득에 집중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몸과 뇌는 노화한다. 아니, 몸과 뇌가 노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장 취약한 하나, 어떤 사람이건 불문하고 가장 인간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는 뭡니까? 시간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시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안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이 아킬레스건 쉽게 말해서 시간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과 머리가 계속 계속 몸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몸과 머리가 아닌 돈이 힘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돈이 힘을 쓰는 시기라는 거. 내 몸이 힘을 쓰고 내 머리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힘을 쓰게 만드는. 근데 여전히 내 나이 60인데도 그죠? 몸으로 뭘 한다? 그리고 내 생각이 여전히 몸으로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이 돌아간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겠어. 제가 가서 뭐 몸으로 어떻게 뭐 이런 거 생각을 바꾸셔야 돼. 절대로 안 돼요. 자, 밑에 노년기는 그래서 자본소득의 시기라는 거예요. 자, 돈을 버는 건 돈에게 맡겨라. 이때는 돈을 버는 건 돈에게 맡겨라. 자, 그래서 아동기는 소비를 배우고 청년기는 근로소득으로 몸을 고달프게 하면서 사업소득을 배우고 그래서 장년기에는 사업소득으로 머리를 고달프게 하는 수명을 재촉하는 일이고 자본소득으로 삶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돈이 있어야 된다. 44페이지. 그런데 이럴 수 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지금 근로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취업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바로 사업소득으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안 되는 게 아니라 뭣도 모르면서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지. 그죠? 어, 단계를 거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단계에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뭣도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점프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뭔가 피하려고 뭔가를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피하려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근로를 안 해봤지만 사업에 대한 걸 철저하게 내가 익혔어. 그죠? 그러면 해도 되겠죠. 요런 얘기입니다.